자, 오늘은 2019년 능곡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풀 테니까 틀린 문제만 보지 말고 뭐를 잘 봐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지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1번입니다. 자, 무리함수인데 정의역은 이 루트 안에 있는 여기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 이상이다. x가 2 이하니까 가장 큰 원소를 물어봤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2번 1대1 대응을 물어봤어. 1대1 대응은 공역하고 치역이 똑같은 거야. 공역하고 치역이 똑같은 거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공역하고 치역이 똑같은 거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네. 근데 얘는 왜 안 되냐면 디귿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공역이 몇 개 있어. 그래서 공역은 4개 있는데 치역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공역이 치역보다 크잖아. 그래서 얘는 정답이 아닌 거야. 됐죠? 그 다음 3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의 합이 2 또는 6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합이 2가 나오는 경우는 뭐 있어? 그치? 1하고 1이 있는 거고 합이 6 나오는 경우는 1호 5일. 왜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A 주사위에서 1, B 주사위에서 5, A 주사위에서 5, B 주사위에서 1 나오는 경우는 다른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1, 5, 5, 1, 2, 4, 4, 2, 3, 3 밖에 없네. 둘이 겹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개수 세워주시면 정답이 되겠네. 자, 그 다음 4번 문제는 엄청 중요합니다. 4번 문제는 선생님 그 며칠 전에 풀어줬던 함수 그 기출문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 x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도 중요한 거고 x에서 x로 함수야. 이게 무슨 함수가 나와야 되냐면 항등함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항등함수는 나를 집어넣으면 내가 나와야 되는 거야.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는 거고 2를 집어넣으면 2를 나오게 해준다는 거야. 그럼 항등함수가 될 수 있게 하는 집합 x 정역이 누구니? 라고 물어본 거야. 집합 x가 될 수 있는 애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x 뭐 이렇게 쓰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써도 돼. 내가 여기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a제곱 마이너스인데 그 결과가 a가 나왔다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집어넣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온 걸 항등함수로 하는 거니까. 그럼 요걸 풀어주면 a 값이 뭐하고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하고 2가 나와. 됐어? 그래서 정답이 두 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x의 원소는 정역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만 있어도 되는 거고 x가 될 수 있는 건 2만 있어도 되는 거고 x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하고 2가 있어도 되는 거니까 세 가지가 되는 거고 결국은 마이너스 1하고 2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제곱인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을 빼버린 녀석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 문제는 원소의 개수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풀이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도 간단하지. 무리함수에서 얘가 시작하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루트 a의 x 플러스 2 x 플러스 1이지. 아이고 잘못 봤다. x 플러스 1 선생님도 요 프로그램을 잘 안 쓰던 거라서 헷갈리네. 자, 시작하는 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시계 형태는 이렇게 생기겠네. 근데 얘가 3,4를 지난다. 해서 a 값을 찾으시면 돼. a 값을 찾아주면 a 값이 9가 나와. 그리고 나서 식을 전개해주면 b하고 c를 찾게 되겠네. 됐죠?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푸셔야 돼. 그 다음 6번. y는 x분의 a라는 분수함수를 뭐 평행 이동했더니 얘랑 똑같아졌대. 그럼 요 함수는 y는 x-2 절대로 지나지 않는 점이 2,3이니까 요렇게 생겼을 거고 함수 때 선생님 설명했지만 요 분자에 오는 녀석은 나머지 정리로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분모 0만 되는 값 2 넣어주면 여기 2가 되겠네.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식은 y는 x분의 2라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a는 2가 되는 거고 m은 2가 되는 거고 n은 3이 되겠네. 이해되셨죠? 네, 분수함수 빨리빨리 문제를 푸셔야 돼. 자, 그 다음 7번은 너무 쉬우니까 8번을 할게요. 8번 보시면 8번 문제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이 양 끝에 와야 된대. 그럼 모음이 i하고 2가 있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나열했을 때 이 양 끝자리는 모음만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모음 2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배열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모음 배치는 끝난 거야. 항상 경우의 수는 헷갈릴 것 같으면 얘를 들어 놓으세요. 여기 i, 2. 그리고 났더니 남아있는 녀석이 누가 남은 거냐면 이제 자음 4개가 남았네. 이 자음 4개를 여기다 배열해 주면 되는 거니까 4패. 요거 해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9번. 9번 문제는 의외로 이런 거 많이 틀려. 기본 문제인데 2018P 2010 이게 뭐야? 서로 다른 2018개 중에서 2018개를 뽑아서 2018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2018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2020 2018C 얘는 2020개 중에서 2018을 뽑는 건데 얘는 2020 C2랑 똑같은 거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면 2020 곱하기 2019 나누기 2 곱하기 1인데 거기에 2018 팩토리얼이 곱해져 있는 거고 걔를 2019 팩토리얼로 나눠주세요 라는 거네. 그러면 어렵지는 않고 너랑 날라가겠지? 그리고 여기는 2019랑 2019 약분해주고 너랑 약분해 주시면 1010이 정답이 되겠네. 됐죠? 네,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써주시면 돼. F합성 G는 뭐가 되는 거야? F합성 GX는 뭐가 되는 거야? AX-B X 자리에다가 G라는 함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합성 FX는 F라는 그래프를 FX를 G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AX-1 마이너스 B. 아, 그렇구나. 그럼 문제에서 얘네들의 결과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A제곱 X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1이랑 밑에 있는 거 정리해주면 A제곱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똑같구나. 양변에 똑같은 거 지워버리고 한쪽으로 다 넘겨주시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러면 말이야 공통인수가 A로 묶어주면 A는 1 마이너스 B 더하기 B 마이너스 1. 니네가 막 푸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어디냐, 여기 있다. 너랑 부호만 반대지만 B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둘이 곱해서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B가 1이 되거나 아니면 A가 1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 조건을 잘 봐야 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단 B는 1이 아니라고 했어. 단 B는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가 1이구나. 이해됐어? 그래서 fx는 x-1이네. 자, 문제에서 f 역함수 1을 물어봤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서 1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f 역함수 1의 값을 k라고 한다면 fk가 1이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아니면 함수 때도 이야기했지만 1차 함수는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다가 f의 역함수를 이렇게 합성해버려도 돼. f의 역함수를 합성해버리면 좌변은 x고 우변은 f 인버스 x-1인데 내가 찾고 싶은 건 f 인버스 1이니까 얘를 1로 만들려면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네,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이 문제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했으니까 열심히 산수를 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조건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b가 1이 아니라고 했어.
자, 그 다음 11번. 11번 문제도 엄청 중요한 문제야. 11번 문제도 보면 f하고 gx인데 g라는 함수 1차 함수를 여기다 x자리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4차 함수가 되거든. 근데 우리는 1학년 과정에서 4차 함수를 배우지를 않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치환하면 된다고 했지. y는 f 합성 gx라는 녀석에서 gx라는 녀석을 t로 치환해. 그럼 y는 ft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야. 대신 치환하면 반드시 뭐 적어줘야 된댔지? 범위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럼 g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g라는 함수가 이렇게 기울기가 1이고 증가하는 1차 함수인데 얘를 다 보는 게 아니라 x가 마이너스 2부터 x가 6까지만 보는 거야.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요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6 넣어주면 4가 돼서 요 값들이 지금 선생님이 이게 점점 이게 칠해주고 있는 요 값들이 지금 gx의 값들이야. gx를 지금 t로 치환했으니까 t 값들은 t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나오는 거구나. x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해서는 t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t가 4가 나왔단 말은 gx가 4가 나왔을 때는 x가 6일 때라는 거고 t가 마이너스 4가 나왔다는 거는 gx가 마이너스 4가 나올 때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구나.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ft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 ft는 t에 관한 요 이참수 그리면 되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겠네. 얘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지금 t에 관한 함수야. 요 이참수는 지금 ft를 그려놓은 거라고. ft를 그려놓은 거니까 다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만 봐야 돼. 4는 오른쪽으로 2칸, 마이너스 4는 왼쪽으로 6칸. 그럼 너는 니네는 이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보는 거, 요만큼. 이해됐어? 왜냐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니까. 그러면 말이다. 풀이는 끝났네. 최대값은 언제 나오는 거야? 최대값은. 그렇지. 마이너스 4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지. 누가? 그렇지. t가 마이너스 4일 때. t가 마이너스 4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고 그 다음 언제 최소값을 갖는 거야? 그렇지. t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근데 t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x값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t가 마이너스 4가 나왔단 말은 t가 마이너스 4가 나왔단 말은 x가 마이너스 2였다라는 거고 t가 2가 나왔어. t가 2. 여기 2가 나오려면 gx라는 녀석이 2가 나오려면 x가 얼마 나야 되는 거야? 4일 때. x가 4일 때 g라는 함수값은 2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 t가 2가 나왔다는 말은 x가 4일 때구나. 선생님 개인적으로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보다 언제 최대 최소를 가졌는지 그때 x값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표현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건 대학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숙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12번이에요. 12번은 쉬워. 5개 숫자가 있는데 5개 숫자 중에서 니네한테 구하라고 한 게 4자리 자연수를 맞는데 근데 2000보다 작거나 200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4자리 자연수인데 2000보다 작으려면 1000의 자리 숫자가 반드시 뭐가 와야 되겠어? 그치, 여긴 1이 와야 되겠지. 얘는 고정이야, 고정. 그럼 니네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여기 와야 되는 아이들은 2나 3이나 4나 5 중에서 몇 개가 필요한 거야? 3개만 선택하면 되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 요 자리에 배치할 아이들을 3개를 선택을 해. 그리고 얘네들을 배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24가지가 나오겠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4,500보다 큰 자연수야. 그러면 내가 4자리 자연수를 세웠는데 4,500보다 커야 돼. 그럼 될 수 있는 게 1000의 자리 숫자가 4고 100의 자리 숫자가 5고 이제 어디야?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여기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야? 4, 5를 사용했으니까 1, 2, 3 중에서 2개만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3C 여기다 배치할 거 2개를 선택하고 배열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6가지가 있을 거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450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1000의 자리 숫자가 뭐가 되는 경우도 있겠어. 5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 이때는 어떤 녀석들이 와도 상관이 없겠네. 여기 와야 되는 녀석들은 1, 2, 3, 4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4C 3 곱하기 3패. 그래서 얘도 24가지가 나오겠네. 이해되셨죠? 네, 12번까지는 굉장히 간단하다. 자,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갈게요. 14번 문제. 자, 요런 문제를 좀 잘 푸셔야 돼. 13번 문제 보면 요 함수는 fx라는 함수가 뭐 3, 4분면은 지나지 않는데, 그러면 일단 얘는 절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절지점이 절대로 지나지 않는 점이 5,1이네.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걸 장점이 있다. 정근선을 표시하기가 편하네. x는 5라는 녀석이랑, 그리고 x는 5라는 녀석이랑 y는 1이라는 녀석을 정근선으로 갖고, 됐죠? 얘를 대분수꼴로 만들면 뭐가 되는 거야? 대분수꼴로 만들면 fx는 x-5 플러스 1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수함수에서 요 분자에 오는 거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돼. 분모 0 만드니까 5 넣어주면 2a-4네. 이해됐어? 그러면 저 2a-4라는 녀석이 0보다 크면 1, 3쪽에 그려질 거고, 정근선을 기준으로. 이해됐지? 만약에 이런 색깔로 할까? 2a-4가 0보다 작으면 이 4쪽에, 정근선을 기준으로 이 4쪽에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얘가 4보다 작다는 건 a가 2보다 작다라는 거고, 저 빨간색은 a가 2보다 크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걸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a 값인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빨간색 그래프로 그려야 되는지 이 민트색으로 그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3, 4분면은 지나지 않는다는 거 했는데 빨간색으로 그리나 민트색으로 그리나 3, 4분면은 다 안 지나네. 근데 경계가 있겠다. 민트색은 무조건 지나지 않는 거고 빨간색이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는 건데, 가조건에서 F6은 뭐가 되는 거야? F6은 x에다 6 넣어주면 2a-4 플러스 1이 F6인데 이게 k가 나왔대. 그래? 그럼 얘가 2a-3인데 이게 k인데 k가 뭐보다 크다고 했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a는 4보다 큰 거고 a는 2보다 큰 거니까 빨간색 그래프네. 가조건이 가리키는 건 빨간색 그래프가 된다는 거고, 얘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저렇게 지금 그려놓은 빨간색도 가능하지만 항상 경계를 잘 봐야 돼. 경계는 어디가 될 거냐면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녀석은, 그렇지, 0,0을 지날 때가 경계가 되겠네. 이해됐어? 그럼 결국은 요 함수의 y절편은 x가 0일 때 값인데 이 y절편 f0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F0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2a-9.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조건이랑 a가 2보다 크다.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산수는 여러분들이 이해됐지? 됐죠? 자, 그 다음 14번 같은 문제는 니네 이번 기말고사 때 거의 모든 학교에서 나온다 보셔도 되는데, 문제를 보면 합성을 2019번이나 했어. 미치지 않고서 2019번을 할 수가 없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조건 보시면서 하나씩 대입해 보는 방법밖에 없어. 규칙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F7분의 5는 일단은 정역이 7분의 5 위에 그래프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7분의 5를 집어넣어주면 7분의 5 더하기 1분의 4 빼기, 그럼 얘를 산수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1이 나오네. 됐어? 그러면 f 제곱 7분의 5라는 녀석은 얘가 f 합성 f 7분의 5니까 결국은 앞에서 구했던 함수값들을 그냥 다시 계속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F3분의 1은 또다시 위에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위에다 집어넣어주면 얘가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와. 그러면 F 세제곱 7분의 5라는 녀석은 이제 F라는 함수에다가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F라는 함수에다 1을 넣어야 되는데 1은 밑에 그래프를 따라가네. 그럼 밑에 그래프에다 넣어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겠네. 그럼 F 4제곱 7분의 5는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면 규칙을 찾을 때까지. 0은 이제 다시 위에 그래프에다 집어넣어야 되네. 위에다 집어넣어주면 2가 나오네. F 5제곱 7분의 5 합성을 5번 해준 녀석은 이제 2를 밑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네. 밑에다 집어넣어주면 1이 나오겠네. 그 다음 F 6제곱 7분의 5는 1은 밑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0이 나오겠네. F 7제곱 7분의 5는 이쯤 써주면 이제 니네 규칙을 찾았을 거야. 0은 위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0은 위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2가 나오겠네. 이해됐어? 아, 그랬더니 규칙을 찾았다. 규칙이 뭐냐면 3분의 1은 규칙이 없는데 3분의 1은 규칙이 없는데 1, 0, 2, 1, 0, 2가 반복해서 나오는 구조구나. 그러면 F7분의 5는 일단 3분의 1로 아무런 규칙이 없지만 F제곱 7분의 5랑 얘는 또 F제곱 7분의 5는 뭐랑 똑같은 거야? F5제곱 그러니까 합성을 5번 했다는 거지. 아, 이런 애들이구나. 8제곱 7분의 5 3개씩 반복되는 구조가 되겠구나. 이해됐어? 이해됐니? 그 다음 또 뭐가 똑같냐면 F 세제곱 7분의 5는 F 6제곱 7분의 5랑 똑같은 거고 F 9제곱 7분의 5랑 똑같겠구나. 아, 이런 규칙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찾아줘야 되는 녀석이 누구냐면 내가 찾아줘야 되는 녀석이 2019제곱이야. 그러면 2019제곱을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럼 규칙이 뭐냐면 얘네들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애들이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 아이들이지. 요 아이들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아이들은 다 뭐가 나오는 거냐면 1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요렇게 위에 있는 녀석이 3의 배수가 되는 애들은 다 0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2019는 뭐의 배수니? 3의 배수네. 왜 3의 배수야? 3으로 나눠보면 되잖아. 그치? 그럼 3으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겠다. 규칙성을 찾아가는 문제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얘는 무조건 해내셔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15번이에요. 15번 보면 문제 친절하다. 그림 다 그려져 있네. 자, 그럼 여기서 구성이 뭐냐면 어린이가 2명 있고 어른이 3명 있대. 근데 빈자리가 이렇게 있고 가족 중 어른 사이에 어린 2명이 이웃해서 앉아야 된대. 아, 이게 포인트네. 그러면 어른하고 어른이 있는데 이 사이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이웃해서 앉아야 되는 거야. 요런 구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요렇게 생긴 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일단 양쪽 끝에 와야 되는 어른이 3명이라고 했으니까 어른 3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서 양쪽 끝에 배열하면 되겠다. 이 배. 그리고 나서 요 가운데 자리는 무조건 어린이들만 와야 되는 거야. 여긴 무조건 어린이들만 와야 되는데 어린이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이 배. 이해됐어? 그러면 이 틀에 대한 배치까지는 다 끝난 거야. 이 틀 안에서 배치는 다 끝난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 틀을 여기다가 앉혀야 되거든. 이 틀을 이런 데다 앉혀야 돼. 이런 데 앉혀야 되는데 앉힐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면 요렇게 앉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요렇게 앉을 수 있는 방법 2가지, 요렇게 앉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아, 틀을 배치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구나. 틀 배치가 3가지가 있구나. 이해됐어?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서 요런데 요렇게 만약에 이 틀을 여기다 칸막이를 이렇게 앉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어른은 몇 명이야? 1명이지. 그럼 남아있는 어른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야? 5가지네. 남은 어른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5가지. 네, 요걸 해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해됐지?
문제 길고 그림 나와 있다고 쫄 필요가 없는 거야. 구성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16번인데 16번은 뭐 어렵지는 않은데 16번도 엄청 중요한 내용이 있어. 일단은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이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가 총 6개 있니? 뭐 기억은 참이죠. 그지? 1이 찍어주는 게 3가지, 2가지, 1가지. 그 다음에 f1하고 f1가 더한 게 5가 나오면 해볼까? x 1, 2, 3이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는데 f1하고 f2의 값이 5가 나왔대. 그럼 얘네들의 함수값이 5가 나오려면 치역이 될 수 있는 게 1, 2, 3 중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2하고 3하고만 대응을 했겠네. 여기는 1하고 2라는 녀석은 2하고 3하고 대응을 한 건데 걔네들의 함수값의 곱이 6이냐고 물어봤으니까 무조건 참이네요. 이해됐어? 이 문제는 어려운 게 뭐냐면 디귿이야. 디귿에 뭐가 있냐면 f하고 f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된 거야. f 합성 fx가 항등함수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예전에 선생님 한번 이야기해줬지. 이 항등함수가 되려면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x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는 선생님 지난번 수업했던 거 잘 들었던 친구는 이해가 될 텐데 자기 자신을 찍어주는 대응 관계가 되거나 아니면 크로스가 있거나 이 크로스는 요런 크로스 대칭이 되는 크로스가 되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면 이런 거야. 1, 2, 3 1, 2, 3 1, 2, 3 가장 기본적으로 1이 1 찍어주고 2가 2 찍어주고 3이 3 찍어주고 요렇게 돼버리면 얘네들은 그냥 자기 자신을 찍어주는 함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 그치? 근데 말이야 두 번째 경우는 지우개 자 보세요. 이번에 보여줄 거는 이런 거야. 만약에 1이 1을 찍었다? 그러면 1은 무조건 또 누구 찍어줘야 돼? 1을 찍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말이야 2가 3을 찍고 3이 2를 찍은 거야. 이게 크로스야. 이런 크로스가 있으면 다시 2는 3을 찍어주고 3은 2를 찍어줘야 되는데 2가 처음에 보냈던 화살은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야? 2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선생님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F하고 F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되려면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요런 대응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크로스 대응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아니면 크로스라는 게 이렇게 크로스가 돼도 상관이 없어. 크로스라는 녀석이 이렇게 크로스가 돼도 상관이 없어. 어떻게 되냐면 큰 크로스 그리고 2는 이렇게. 그럼 봐봐 1이 처음에 찍었던 화살은 3한테 갔지만 3이 다시 1한테 찍어준 거니까 1이 찍은 녀석은 1로 돌아오는 항등함수 구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에서 항등함수가 되려면 자기 자신으로 대응을 하거나 크로스가 있어야 된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디귿은 엄청 쉬운 거야. 디귿은 이 원리를 알면 자기 자신을 찍어주는 원소가 존재하니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요렇게 크로스 관계가 되거나 여기 원소가 3개니까 요렇게 그려지거나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뭔지 이해되시죠? 위에 크로스가 있고 밑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길게 크로스가 있고 2가 자기 자신을 찍어주는 이런 경우가 있겠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자기 자신을 찍어주는 녀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귿도 참이 되는 거지. 얘는 니네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수능에서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얘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 F하고 F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왔단 말은 대응 관계가 자기 자신을 찍어주거나 크로스가 돼야 된다. 이런 크로스는 안 되는 거야. 이런 크로스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다음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도 얘도 별표고 엄청 중요. 이 문제를 못 풀면 멍충이 되는 거야. 얘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가 1보다 크다고 했네. 이 문제는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봐야 돼.
자, 문제에서 PQ의 길이가 A래. PQ의 길이가 A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길이가 A야. 그럼 P의 좌표는 이미 알려준 거야. P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A, A, A-1분의 A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문제에서 PQ랑 PR의 길이를 곱해라. A 곱하기 PR, PQ, PR, A 곱하기 A-1분의 A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일단 곱해. A-1분의 A제곱이 되는 건데, 이게 니네가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미적분을 배우면 바로 미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1학년 과정에서는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산술기하를 써야 된다는 느낌은 들지. 근데 이렇게 분수가 있어서 산술기하를 쓰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고 플러스 1을 해줘야 돼. 1 빼주고 1을 더한 거니까 식은 변한 게 아니잖아. 요 생각하기가 힘들어. 그럼 얘가 A-1분의 A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1분의 1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분수가 합차공식에서 약분이 되겠네. 합차공식에서 얘를 약분시켜주면 결국 A 플러스 1 더하기 A-1분의 1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야. 이해됐어? 근데 x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 이 그래프 위에 있는 a도 마찬가지. a도 뭐보다 큰 거야? 1보다 큰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산술기하를 쓰고 싶은데 쓰기가 좀 그렇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산술기하 쓰면 반드시 원분돼야 된댔어. 약분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때문에 지금 약분이 안 돼. 그래서 식을 조작하는 거야. 어떻게? A-1 더하기 분수를 약분시키기 위해서 식만 안 변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요 위에 있는 식하고 요 밑에 있는 식은 생김새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요 민트색 요 녀석은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산술기하에 의해서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둘이 곱해주면 1이 되겠네. 아, 그래서 이 네모가 제일 작은 값이 2고 거기다 2를 더했으니까 최소값 m은 4가 되는 건데, 여기도 엄청 중요한 거지. 산술기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야.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A-1하고 A-1분의 1이 똑같아야 되는 거고, 똑같은 걸 더해서 2가 나온 거니까 얘네들이 1이 나와야 되네. 아, 그래서 A가 2일 때다. 요거 등호 성립 조건은 항상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등호 성립 조건은 항상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해됐지? 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 이 문제는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 됐죠? 네, 그 다음 18번 문제 갈게. 18번 문제는 얘는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일단 18번 문제에서는 나 조건이 중요한 거야. 2하고 4끼리는 순서가 이미 결정돼 있네. 순서가 결정돼 있어. 그래서 순서가 결정된 거니까 조합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x는 1, 2, 3, 4, y는 0, 1, 2, 3, 4, 5. 근데 말이야, 이 F2하고 나 조건을 더 보기 편한 거니까 F2하고 F4라는 녀석은 순서가 이미 결정된 거야. 그래서 여기 6개 중에서 이 y 값이 될 수 있는 거 6개 중에서 니네가 2개만 선택해주면 돼. 그럼 15가지네. 예를 들어서 니네가 3하고 5를 선택한 거야. 그러면 무조건 2는 큰 걸 찍어줘야 돼. 2는 5를 찍어줘야 되는 거고 4는 3을 찍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공역들 6개 중에서 2개만 뽑아주면 나 조건은 그냥 완성이 돼버린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지? 자, 그 다음 가조건이 힘든 거야. 가조건은 그냥 해야 돼. F3하고 F1을 빼서 5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F3하고 F1을 뺀 녀석이 3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F3이 될 수 있는 값도 찾아보자. 어쨌든 F3이 F1보다는 클 거야. 왜냐면 둘이 뺀 녀석이 양수가 나왔으니까. 그럼 F3이 될 수 있는 게 5라고 생각해보면 F3이 만약에 5를 찍어줬어. 얘가 만약 5를 찍었다면 F1이 될 수 있는 거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2, 그 다음에 1, 0 해서 몇 가지야? 3가지가 되겠네. 그 다음 F3이 4를 찍었어. F3이 4를 찍어주면 F1은 그치? 둘의 함수값의 차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1이 되거나 0이 나오는 2가지가 있겠네. 그 다음 F3이 3을 찍었어. 그럼 F1은 0밖에 안 되겠네? 한 가지. 이해됐어요? 네, 더 이상 없네요. 그래서 가족권을 만족하는 경우가 몇 가지야? 가족권을 만족하는 경우가 6가지인데 그때마다 나조건을 만족하는 게 15가지가 있는 거니까 90가지가 정답이 되겠네.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 19번입니다. 19번 어려워. 19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이참수 fx랑 2보다 큰 쪽에서 g라는 함수가 있대. 그러면 g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주면 이런 거네. x는 2란 녀석을 정구선으로 가질 거고 y는 1이란 녀석을 정구선으로 가질 텐데 x가 2보다 큰 쪽만 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이해됐어? 자, g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f하고 g를 합성하래. 근데 말이야, 치안에서 문제 풀 수도 있는데 잘 봐봐. 이 합성함수가 f하고 g를 합성한 함수가 2분의 5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8을 가졌대. 그럼 x에다 2분의 5 넣어볼까? f 합성 g 2분의 5가 이게 최소값이래. 이 합성함수는 x가 2분의 5도 최소값을 가졌대. 최소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8이라는 거야. 그러면 g 2분의 5는 x 자리에다 2분의 5를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g 2분의 5는 얼마야? 3이네. 결국 f3이 최소값이야. 그게 마이너스 8이야. 근데 f는 2차함수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f는 아래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온 2차함수거든. 이 2차함수가 최소값을 가졌대. 언제? 3일 때. f라는 함수는 3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가 x는 3이라는 거고 여기가 y는 8이 됐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8이 됐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아니라 4부터 6 사이에서 x는 6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8분의 15로 가졌대. 이 합성함수는. 그러면 x에다 6 넣어주면 f 합성 g6이라는 녀석이 최대값이래. 그 최대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8분의 15야. 됐어? 그럼 g6이 얼마지? g6은 6 넣어주면 4분의 5네. f 4분의 5가 최대값이래.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15래. 그러면 x는 3이라는 녀석이 여기 있는데 4분의 5라는 녀석은 이쯤에 있겠네. x는 4분의 5라는 녀석은 3보단 작은 쪽에 있는 거잖아. 이때 최대값이 얼마가 나온 거냐면 마이너스 8분의 15가 나온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fx의 식을 세우면 끝나겠다. 왜냐면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로 알았으니까. fx는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8이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8. 최고차항이 뭔지 몰라서 a로 쓰면 되는 건데 f4분의 5가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15니까 요걸 만족하는 a 값을 찾아주면 2가 나와. 그래서 fx식은 다 결정이 된 거야. 여기다 2를 넣어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19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그냥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그래프 대응관계만 생각해서 그리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x가 2분의 5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8을 가졌다. x에다 2분의 5를 집어넣었더니 그게 최소값이고 마이너스 8이야. g 2분의 5는 3인데 f3이 최소값이었구나. 근데 이차함수가 아래로 블록인데 최소값을 가졌으니 이차함수가 아래로 블록인데 최소값을 가졌으니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8이구나. 이해됐어? 다시 x는 6에서 최대값을 가졌대. 그럼 이 합성함수에다 x를 6 넣어주면 최대값이 마이너스 8분의 15가 나와야 되는데 g6이 4분의 5니까 f라는 함수는 4분의 5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8분의 15로 가졌다라는 거야. 물론 이 가조건 나조건에 있는 이거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조금
예전에 교육청에서 나왔던 30번 문제예요. 교육청에서 나왔던 30번 문제인데 니네 수준에 맞춰서 낸다고 학교 선생님이 쉽게 문제를 그 변형해서 내주신 거야 작년에.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조건에 맞춘 걸 대입해 보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서술형은 이거 너무 쉬워서 마지막 문제만 풀이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얘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잘 읽어야 돼. 사각형 개수를 물어봤지. 그러면 사각형은 점 4개 필요한 거니까 9개 꼭지점 중에서 4개를 선택하면 되겠네. 근데 안 되는 거면 빼주면 되겠지. 안 되는 게 뭐냐면 요 밑에 있는 거. 이거 좀 밑에 있는 거 어디 있어? 요 밑에 있는 거. 요 5개 중에서 이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 버리면 얘는 그냥 직선이 돼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또 안 되는 게 있어.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요런 게 안 되겠네. 이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원 위쪽에 있는 점을 선택하잖아. 그럼 얘도 뭐가 돼 버리냐면 이때는 삼각형이 돼 버리는 거야. 아, 밑에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고 위에 남아 있는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버리면 얘는 삼각형이 돼서 안 되는 거구나. 너는 직선이라서 안 되는 거고 너는 삼각형이라서 안 되는 거구나. 이해됐어요? 네, 요걸 해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됐죠? 혹시 이해 안 됐던 문제 있으면 단톡방에다 다시 한번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능곡고 기출문제 풀이 이걸로 마무리를 할게요.